가끔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저 만주벌판이 지금 우리 땅일 텐데 왜 신라가? 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왜 고구려는 삼국을 통일하지 못했나입니다. 이 연도는 많이 외우죠. 660년 백제 멸망, 668년 고구려 멸망, 676년 삼국 통일. 아니, 백제 고구려가 다 멸망했으면 자동적으로 삼국이 통일됐다는 이야기인데 왜 고구려 멸망부터 한참 더 뒤에 8년 뒤에 삼국이 통일됐다고 하는 거죠? 이 8년 동안이 당의 세력을 몰아내는 신라와 당의 전쟁의 시간,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 세력까지 전부 몰아내고 삼국 통일이 완수된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연도를 외울 때 676년 삼국 통일 이렇게 외우게 되는 거죠.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 가운데 영토도 가장 넓었고 아마 인구도 가장 많았을 거고 군사력도 가장 앞섰을 것이 거의 분명하죠. 고구려가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신라에게 멸망당해요. 1910년대에 다물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다물이라고 하는 것이 고구려 말로 복토, 영토를 회복한다, 이런 뜻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1910년대에 만주로 옮겨가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이 만주 땅이 원래 우리 땅이었다, 옛날 고조선 고구려 때까지 우리 땅이었다, 이 땅을 수복해서 여기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을 하자, 그래서 이 독립운동 기지를 중심으로 일본과 싸우자,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이때도 고구려가 소환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최강대국 고구려는 왜 삼국을 통일하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아쉬움을 남기는 걸까요? 이것부터 생각해 볼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를 삼국이라고 하고 세 나라를 통일한 것을 삼국 통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고대사에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가야가 있잖아요. 부여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국시대라고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오국시대라고 해야 돼. 이러고 보니까 그 앞에 있었던 동해, 옥저 이런 나라들은 그럼 너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다 세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도 열국시대가 되나요? 이걸 삼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발전해야 그걸 삼국이든 사국이든 오국에 넣어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건 근거가 없어요. 부여가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는지, 가야가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를 삼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 통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세 나라가 합쳐서 하나로 통일됐다고 하는 이 결과를 가지고 소급해서 삼국시대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을 만들어낸 것은 요즘 우리가 아니라 고려시대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만들 때 그 삼국에는 가야나 부여는 당연히 안 들어가죠. 이 시기가 7세기 중후반입니다. 660년, 668년 그때 무렵이니까 그때까지 남아있던 나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삼국시대라고 하는 거다. 부여는 494년에 멸망했고 가야는 562년에 멸망했기 때문에 사국시대, 오국시대라고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아주 그냥 당연한 거로 쓰는 삼국이라고 하는 말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삼국,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데 이 세 나라가 대등한 나라였을까? 이 세 나라가 출발에서부터 같은 비슷한 나라였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볼 필요 있어요. 결과는 아니다입니다.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가 처음 만들어져서 망할 때까지의 이걸 영년, 사람으로 치면 나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면 고구려가
훨씬 더 먼저 만들어졌고 영년도 깁니다. 고구려가 처음 등장하는 시기는 기원전 1세기 전반 정도예요. 백제는 기원 전후 서기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그 앞뒤 요 정도고, 신라는 그보다 훨씬 늦습니다. 1세기 후반. 그러니까 신라가 고구려보다 한 200년 정도 늦게 출현했고 백제보다도 100년 가까이 늦게 출현한 나라예요. 고구려가 신라보다 200년 형입니다. 200년이면 형이 아니라 먼 조상쯤 되는데요. 이때 고구려가 압록강 상류의 조그만 나라 소국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초기에 만들어졌던 고구려의 주류가 바뀌는 일이 한 번 있는데, 이것이 주몽의 건국설화로 나타나는, 그래서 삼국사기를 보면은 기원전 37년에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했다라고 되어 있는 이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주몽의 고구려 이전에 먼저 고구려가 있었다는 거죠. 먼저 있었던 고구려, 이것이 손오부 중심의 고구려였고, 그 이후에 새 고구려, 신고구려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주몽을 대표로 하는 계류부 중심의 고구려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국가의 제도를 제법 갖춘, 그래서 국가의 형태를 갖추는 시기를 2세기 전반 태조왕 때쯤으로 봅니다. 백제는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마한 54개의 나라 가운데 백제국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것이 발전한 것으로 보는데요. 그 시기를 기원 전후, 삼국사기에는 기원전 18년에 온조가 백제를 건국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세기 중반쯤에서 국가로서의 형태를 갖춘다. 이렇게 봅니다. 신라는 역시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진한 12개 나라 가운데 사로국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사로국이 발전한 것인데요. 1세기 후반에 등장해서 삼국사기에는 기원전 57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국가로 발전한 것은 4세기 후반 내물왕, 내물 마립간 때다. 이렇게 되는데, 자, 잠깐 들으시면서 혹시 이상한 거 눈치채지 못하셨어요?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신라가 가장 먼저 건국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원전 57년. 그래서 삼국사기 기록은 신라가 가장 앞서고 그 다음이 고구려, 그 다음 백제, 이렇게 건국 순서가 정해지는데, 이것은 삼국사기가 신라 중심의 역사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실제 역사가 그런 것이 아니고 신라가 가장 앞서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삼국사기 찬자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김부식의 책임이 아니라 삼국사기를 지을 당시에 남아있었던 역사책, 그건 아마 통일신라 때 쓴 역사책일 거예요. 신라 사람들이 자기 역사를 쓰면서 신라를 고구려 백제보다 더 앞선 나라로 기록을 해놨고, 이 자료를 그냥 쓰다 보니까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 신라가 가장 앞선 나라로 기록이 되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정리하면은 고구려는 신라보다 200년 먼저 출현한 나라이고, 국가의 형태를 갖춘 것도 2세기 전반, 신라가 4세기 후반이니까 200년 이상 앞선 나라다. 200년 이상 앞선 나라. 자,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삼각관계를 가지고 서로 싸운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싸우는 시기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주로 고구려와 백제가 싸우고 신라는 깍두기 뭐 이 정도의 그 형세, 이게 오랫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고구려가 건국됐을 때 고구려 주변에 있으면서 고구려의 경쟁 상대 또는 전쟁의 상대가 되었던 것은 백제나 신라가 아닙니다.
고구려는 압록강 주변에 있었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서로 싸우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고구려에게 가장 큰 적, 강적은 한사군이었어요. 한이 설치한 사군, 낙랑군과 현도군이 고구려 주변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고구려라고 하는 지명도 현도군 안에 한 지역명으로 처음 출현을 해요. 여기에서 고구려가 성장을 해서 현도군을 몰아내고 시간이 더 지나면 낙랑을 몰아내고 평양을 점령하면서 이제 넓은 영토를 갖는 국가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낙랑군, 현도군 이런 한사군 외에 또 하나 고구려의 강적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고구려보다 먼저 건국된 북쪽의 부여예요. 부여는 기원전 4세기경에 출현합니다. 고구려보다도 몇백 년이 앞서요. 기원전 2세기 정도에 이미 국가가 성립이 됩니다. 역시 고구려보다 앞서요. 그리고 언제나 고구려를 못 살게 굽니다. 나중에는 고구려가 부여를 멸망시키기 때문에 고구려가 부여보다 더 강대국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초기에는 안 그래요. 부여에 대해서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여는 매우 부유하고 조상 때부터 한 번도 적에게 파괴된 적이 없다. 부유하고 강력하고 이것이 부여의 이미지죠. 신생국가였던 고구려가 이 부여와 힘든 싸움을 하면서 생존을 하고 시간이 더 지나가면은 이 부여보다 더 강력해져서 부여를 멸망시키게 되는 건데요. 어쨌거나 신생국가 고구려에는 한사군, 부여 이런 강적들이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이 틈바구니를 뚫고 망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국가로 발전하는 이런 역사가 고구려 초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중국 세력과도 접촉을 하고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처음은 어디냐면 요동 지방이었어요. 고구려에서 압록강을 넘어서 서쪽으로 더 가면 요하가 있죠. 이 요하의 동쪽을 요동이라고 하는데 이 요동 지방에 2세기 말에 공손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동 태수로 와서 거의 독립 세력을 만듭니다. 공손탁이 나라를 세운 건 아닌데 거기서 자기의 독립 세력을 만드는데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공손탁이 고구려와 서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즐겨 읽는 중국의 삼국시대입니다. 중국의 위오촉 삼국 가운데 총나라는 유비의 총나라는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총나라는 저기 사천성, 저기 아주 중국 내륙 깊숙이 있는 나라잖아요. 고구려하고 너무 멀어요. 관계가 없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는 위나라입니다. 오나라는 양자강 이남에 있기 때문에 고구려와 역시 멀었어요. 그런데 공손탁과 경쟁을 벌이면서 고구려가 위나라, 오나라와 서로 협력을 하기도 하면서 공손탁을 견제해요. 그 뒤에 위나라가 공손탁을 무너뜨린 다음에 고구려와 위가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데 우리 위장 관구검의 침략으로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위장이라는 게 위나라 장수. 위나라에서 관구검이라는 장수를 보내서 고구려를 치게 했던 거예요. 그게 서기 244년부터 245년 사이에 있던 일입니다. 당시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이 함락되고 고구려 왕 동천왕이 피난, 말하자면 후퇴,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저쪽 동해안까지 가요.